이건 제 경험담이 아니라 친한 동생의 경험담을 저에게 해준 것을 적은 겁니다. 이야기는 동생의 1인칭 시점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랍니다. 아버지께서 산을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산을 다니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난이란 식물은 시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아버지 비자금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약간의 용돈이 들어왔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략 7, 8년 이상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같이 다니는 아저씨들보다 훨씬 높은 안목을 지녔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 나,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다니시던 친구 3-4분과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여 다니면 많은 난을 찾기엔 좋지 않기에 갈림길이 나오면 한 명씩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한 분씩 빠지는 식으로 난을 찾기 시작했죠. 그럼 12시쯤에 정상에서 점심 먹기로 하자. 응?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차례가 오자 갈림길의 왼쪽 길로 빠지고 아버지와 몇 분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오르던 산이고 이쪽 길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무런 걱정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산 능선에 있을 때 해가 반대편에 떠 있으면 반대편 능선은 밤인 것처럼 어두운 것을 말이죠. 많이 어두컴컴했지만 시계도 있고 이곳은 핸드폰도 통화 가능 지역이라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와봐서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한 조그마한 벌목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렇게 난을 찾으며 걸어가다가 제 눈에 처음으로 보는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지나다니지 않아 조금 숲이 우거져 있긴 했지만 분명히 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으니 좋은 난이 있겠다라는 느낌도 왔고 왠지 새로운 길을 제가 직접 탐험한다는 모험심과 두근거리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산꾼 경력 7년 정도 되니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감도 생겼다고 자신했었죠. 아무튼 전 그 감을 믿은 채 로빈슨 크루소가 된 것 마냥 손에 벌목돌을 꼭 쥐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땅만 보고 다녔으니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서늘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분명히 8월이었고 아버지랑 걸어왔을 때는 미치도록 더워 지칠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햇빛이 반대편에 비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키우면 엄청나게 돈이 될 만한 난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난을 찾아낸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파란 이파리 몇 장을 주는 모습이 눈앞에 비치는 듯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난을 담은 후 가방에 넣고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난을 보여드린 후 용돈을 받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5분, 10분, 20분.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왔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인 것 같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까 지나갔던 일반 등산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느껴지는 서늘함이 아니 오한이 계속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뭔가 제 목소리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빨리 가는 제 모습을 봤으면 엄청나게 무서워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길이 나오지 않아서 길을 잃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대략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좀 늦을 것 같다는 말도 남기려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휴대폰에 떠오른 5자의 글자는 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통화권 이탈. 이 문구가 선명하게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등에 한 줄기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가 들리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잘못 들은 것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빨리 정상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로 걸어 올라가도 아까 내려왔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기분 나쁜 오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깊은 산도 아니었고 몇 번씩 올라왔던 터라 대략 이 정도의 차가 다니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 풍경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무 모양이 조금 틀렸습니다. 평소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에만 우거지고 밑은 한산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숲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빛은 새어 들어왔지만 동굴 속을 탐험하고 있는 듯 햇빛조차 거의 비치지 않았고 풀도 거의 없고 오로지 한 길만 있는 빽빽한 나무들. 아까 이런 곳을 내가 정말 지나왔던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약간 이상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갈림길을 지나친 적은 없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못 봤으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정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일단 하산하려고 마음먹었죠. 아직 오후였지만 정상에 오르려고 하다가는 체력도 빠져버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밤이 돼버리면 조난이라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난 당하다가 귀신 만나고 죽고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죠? 전 그런 주인공이 되긴 싫었습니다. 보통 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탔으니 내려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는데 예전에도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길을 잃어버렸을 땐 오른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내려오면 큰 길가가 보일 거다. 라는 말이 생각나 그렇게 하니 역시나 큰 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니 약간 이상한 곳이 나왔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에 있는 무덤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무덤은 한두 개, 많아도 5, 6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선산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곳은 국립묘지 마냥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렇지만 여기가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란 건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은 정돈되지 않은 무덤 위의 풀과 길이라고 밖엔 생각 못할 길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덮여버린 길, 그리고 거기 있는 비석이란 비석은 모두 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일렬로 100m 이상 늘어진 수십 개의 무덤은 장관이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정도에 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을 뵈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로 하고 약간 둘러보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는 10분 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분명 1시간 이상을 걸었는데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벌써 2시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많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정상까지 올라도 30분이면 오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내려왔지만 길은 안 나오고 웃긴 건 이제까지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사람 한 명을 못 봤을 뿐더러 동물, 아니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1시간 전과 같이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너무 길이 비슷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무덤가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넓은 그곳에 사람이라곤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길을 잘못 든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핸드폰을 봤지만 계속 통화권 이탈 중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귀신에 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서 있는 흔히 보기 힘든 큰 나무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맞춰 나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비명소리라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게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덜미가 찌릿하는 그런 느낌. 그때 처음 그 느낌을 느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두려움의 표시랄까요? 아니면 이곳에 또 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아까 그곳과 이곳이 같을까라는 의문점에 그 큰 나무의 한 쪽을 제 벌목도로 V자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예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전 다시 그곳에 또 와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왼쪽으로 갔지만 말입니다. 전 반쯤 미쳐버린 채 두려움에 떨면서 그 나무를 보았고 V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난 그리지도 않았던 V자 한 개가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알 수 없는 바람만 불고 있을 뿐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왔습니다. 시간은 4시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었고 전 그 산길을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V자는 한 개씩 더 그려지고 있었고 그와 맞춰서 죽음, 공포라는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V자가 나무에 한 개씩 더 그려질 때마다 붉은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아빠! 아저씨! 어디 있어요? 살려줘요! 작은 산이지만 그렇게 소리쳐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메아리 주자 울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땀이 미친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만큼 공포도 온몸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다리가 늪에 빠져버린 듯 멈춰버렸습니다. 목이 옆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제 의식으로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자신을 봐달라는 그런 힘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전 옆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일까요? 오랜 시간 엄청나게 뛰어내려갔지만 제 눈에 보이는 풍경은 그 무덤이 보였고 그 무덤들 위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모습을 봤다면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았을까요? 무덤 가운데에 내려와 있는 사람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는 공간에 내가 눕기를 바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아냐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 돼.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라고 저에게 머릿속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다시 다리가 움직여졌고 미친 듯 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래로 숲을 비집고 안 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 귀를 거슬리게 했던 발소리들은 귀신들의 발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날 꼬시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는 나중에 보니 그냥 잡초였습니다. 전 완전히 속은 것이죠.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전 일단 그냥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가 저쪽 편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멈춰! 그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멈췄습니다. 간신히 옆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잡으며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살면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10m가 넘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 걸까요? 제가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을 올라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의 구조상 양쪽이 꺾여 있어서 좌우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소리친 사람은 처음에 같이 올라왔던 아버지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자 살았다는 마음과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안도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려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친구분들이 기절한 나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고 저는 그곳에서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홀렸네. 홀렸어. 제 말을 듣던 아버지 친구분이 중얼거리는 말로 스쳐가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귀신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셨고 일반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갈 경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 아들 못 볼 뻔했네. 우리 당분간 산에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네. 난 정말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걸까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산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따로 귀신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게 해주던 동생은 나에게 그때의 기억이 났는지 몸소리를 치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얘기다 하니까 춥네요. 그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고참이 저에게 자기 동네 근처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었고 친하게 지냈던 아저씨가 과거의 공포 이야기라면서 이야기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에 올라간다고 집에 나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 성묘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차만 남겨진 채 다시는 못 돌아오는 사람, 그런 소문이나 직접 겪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귀신이 사는 곳과 통하는 길이 있는 산은 엄청 많지 않을까요?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자 말라버린 침이 목에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길은 걷고 있을 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모험심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날 유혹할 때 무심코 그 유혹에 넘어가 그 길로 들어가신다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 좌우로 수많은 귀신들이 새로운 길에 들어오고 있는 날 쳐다보면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오는 기쁨에 살며시 미소 짓는 모습과 더불어 날 어떻게 죽여야 당신들의 동료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말라버린 눈을 굴리고 있는 모습들을 말이죠.